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중국 테크 거물의 아들이 캐나다 토론토 국제공항에서 입국 거부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수학여행 일정에 합류하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때 한국이 평범한 고등학생이 나타나서 비자 면제 협정이 적용되는 한국 여권을 통해 문제없이 깔끔하게 입국해버렸습니다. 과연 이 한국인은 누구고 대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잠깐. 시작 전에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영상 제작과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외교관의 아들 마르코 슈미트입니다. 베이징에 위치한 글로벌 리더십 아카데미에 다닌 지 6개월이 지났어요. 독일 외교관 가족으로서 여러 나라를 경험했지만 중국은 특별히 흥미로운 곳이었습니다. 베이징은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이 공존하는 독특한 도시죠. 저희 학교는 중국의 부유층 자녀들과 각국 외교관, 다국적 기업 임원들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저는 베를린에서 온 유럽인이지만 아버지의 외교관 경력 덕분에 이미 세계 국가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어요. 다양한 문화에 적응하는 능력은 제 자랑이죠. 외교관 가정에서 자란 덕분에 전 세계 각국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통찰력도 자연스럽게 길러졌답니다. 학교 첫 학기부터 제 눈에 띈 학생이 있었어요. 교실 구석에서 항상 조용히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코딩하는 한국 소년, 김민준이었죠.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모든 과목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했어요. 특히 컴퓨터 과학과 수학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반면에 학교의 실질적 리더처럼 행동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중국 최대 테크 기업 CEO의 아들 워미였어요. 그는 항상 최신 가젯을 자랑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죠. 내 아버지는 중국의 일론 머스크야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특히 워메이는 민준을 볼 때마다 특별한 격려를 보였습니다. 저기 있는 건 글로벌 테크 시장에서 비주류 국가에서 온 학생이야? 소프트웨어 복제나 하는 나라지. 우리가 모든 하드웨어를 만들어주니까 그나마 존재하는 거라고. 그의 말은 항상 날카로웠어요. 저는 그런 워메이의 태도가 불편했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깊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인의 실용적 사고방식으로 불필요한 갈등은 피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민준이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마다 보이는 반응은 의아했어요. 그는 화를 내기는커녕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역사는 항상 진행 중이야. 오늘의 비주류가 내일의 주류가 될 수도 있지. 어느 날 교장 선생님께서 다음 달에 있을 캐나다 국제학생 컨퍼런스 참가자 명단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행사는 학교의 최고 특권으로 뛰어난 성적과 리더십을 보인 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었죠. 명단에는 제 이름과 함께 왕위, 그리고 민준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토론토의 페어몬트 로얄 요크 호텔에 묵을 거야? 아버지가 툰 스위트룸을 예약해 주셨어. 와메이는 여행에 대해 끊임없이 자랑했습니다. 다른 중국 학생들은 감탄하며 그의 주변에 모였죠. 그러나 민준은 여전히 혼자 앉아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코딩하고 있었어요. 여행 준비 기간 동안 와메이는 캐나다 비자 문제로 유독 예민해졌습니다. 우리 가족은 날이니까 특별 처리될 거야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그의 음성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반면 민준은 특별히 서두르는 기색 없이 차분하게 여행 준비를 했어요. 그날 저녁 기숙사 복도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와메이와 그의 친구들이 민준의 방 앞에 모여 있었고 와메이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죠. 이게 뭐야? 여권 디자인도 고식이네. 이런 걸로 캐나다에 갈 생각이야? 와메이가 민준의 한국 여권을 흔들며 비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민준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봤어요. 평소의 무표정함 대신 키니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출발의 일주일 전 학교 식당에서 우연히 민준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캐나다는 처음이니?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이야. 하지만 많이 알아봤어. 린준이 대답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영혼은 생각보다 유창했어요. 어머니가 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정말 불편해 보여? 왜 반응을 안 해? 제가 궁금해서 물었죠. 린주는 잠시 밥을 먹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 난 그런 말에 익숙해. 어차피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야.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그의 말에는 묘한 여유가 느껴졌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본 것 같았죠.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복도에서 어머니가 전화로 누군가와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있죠? 이미 급행 수수료도 냈는데. 내일이 출발인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궁금했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어머니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그는 평소와 달리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가끔 전화를 확인하는 모습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자신감 넘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데이진 서우도 국제공항에 도착한 우리는 출국 수속을 위해 줄을 섰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시기를 확인하며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민준이 담임 선생님께 여권과 서류를 건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서류를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죠. 원웨이, 내 비자는? 담임 선생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원웨이는 담원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지금 아버지 비서가 공항으로 가져오는 중입니다. 처리가 좀 지연되었어요.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비행기 출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순간 왕웨이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전화를 받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통화를 했어요. 돌아온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께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담임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다른 학생들은 먼저 출발해야 할 것 같구나. 왕의, 너는 비자가 나오는 대로 다음 비행기로 따라오렴. 중국 최고 태클 기업 CEO의 아들이 여행을 함께 시작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우연히 민준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륙 후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캐나다에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게 정말이야?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캐나다와 비자 면제 협정이 있어? 6개월까지는 관광 목적으로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어? 중국도 큰 나라인데 왜 비자가 필요할까? 저는 순수한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국제관계는 국가의 크기가 아니라 상호 신뢰와 협력으로 결정돼.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국제사회에서 신뢰도가 높아. 그게 중요한 포인트지. 저는 더 묻고 싶었지만 민주는 이어폰을 꽂고 노트북을 펼쳐들며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가득했어요. 그의 차분함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11시간의 비행 끝에 우리는 마침내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입국 심사장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입국 심사장 입구에 커다란 안내판이 있었어요. 캐나다,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한국 등 전자여행거가 회원국 여권 소지자는 오른쪽 자동 게이트로, 나머지 국가는 왼쪽 일반 심사대로 이동해주세요. 북의 여권을 가진 저와 한국 여권을 가진 민주는 자연스럽게 오른쪽 자동 게이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다른 중국 학생들은 모두 왼쪽 일반 심사대 앞에 긴 줄을 섰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혼란과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자동 게이트는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 과정을 거쳐 빠르게 입국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민중과전은 여권을 기계에 스캔하고 몇 초간의 얼굴 인식 절차를 거친 후 바로 입국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전체 과정은 2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반면 일반 심사대에는 기계 줄이 늘어서 있었고 중국 학생들은 최소 40분 이상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았어요. 입국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한국 여권의 특권인 거야?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특권이라기보다는 친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 한국은 캐나다와 오랜 기간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양국 간 협약으로 이런 혜택을 받는 거야? 모든 국제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거든. 45분 후 마침내 중국 학생들이 입국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특히 리민은 민준을 바라보며 의아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너희는 그렇게 빨리 통과한 거야? 민준이 대답하기 전에 인솔교사가 그룹을 모으라고 호출했습니다. 우리는 호텔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고 첫날 일정이 시작되었어요. 호텔에 도착한 후 담임 선생님께서 어머니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는 비자 문제로 하루 늦게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중국 학생들 사이에서 옹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다고 자랑하던 학생이 입국에 어려움을 겪는다니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죠. 그날 밤 저는 창밖으로 토론토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사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의 힘은 단순히 크기나 경제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어요. 작은 나라 한국의 여권이 가진 힘이 무엇인지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토론토에서의 첫날이 밝았어요. 아침 식사 시간, 학생들은 모두 호텔 레스토랑에 모였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여전히 전날 입국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소곤거리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민준은 혼자 창가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평온한 모습이 더욱 조드러져 보였어요. 오전 1점은 토론토 시내 투어였습니다. 밝은 햇살 아래 우리는 버스를 타고 도심으로 향했어요. 가이드는 캐나다와 아시아 국가들의 관계에 대해 상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경제 협력이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했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캐나다의 7대 도역국이며 특히 기술 분야에서 협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워털루 지역의 테크 허브에는 삼성, 네이버 같은 한국 기업들이 연구소를 설립했죠. 중국 학생들은 이 말을 들으며 서로 의아한 그 점을 교환했습니다. 아마도 중국이 더 중요한 파트너일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시내 중심가에 도착한 우리는 몇 개 조로 나뉘어 자유롭게 거리를 탐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민준과 같은 조가 되었어요. 우리는 영사관 거리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영사관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지인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안내판에는 한국 워킹 홀리데이 비자 상영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 영사관 앞에는 중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준의 표정은 변함없이 차분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자연스럽다는 듯이 지나갔어요. 저는 이런 광경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왜 현지 캐나다 사람들이 한국 캔디자에 관심을 보이는지, 또 왜 중국인들은 자국 영사관에 줄을 서 있는지가 극명하게 대비되었어요.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저는 현지 신문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캐나다 한국 AI 파트너십 체결, 양국 간 기술 협력 강화. 기사는 한국의 AI 기술이 캐나다의 의료와 금융산업에 어떻게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반도체와 캐나다의 AI 연구 역량을 결합한 협력 프로젝트가 강조되어 있었어요. 카페 직원이 우리에게 음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보더니 눈을 크게 뜨고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그녀는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열렬한 팬임을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주는 겸손하게 응대했고 그녀는 무척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인들이 캐나다에서 이렇게 환영받는 것 같네. 제가 말했습니다. 민주는 미소 지었어요. 문화적 소프트 파워라고 해? 한국의 영향력이 드라마, 음악, 이제는 기술까지 확장되고 있어. 국가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지. 오후가 되자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워므이가 마침내 비자를 받아 토론토에 도착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호텔 로비에서 오리와 합류했는데 평소의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지쳐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담혹감과 혼란이 역력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워므이는 여느 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그는 간간히 민준을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노골적인 조롱은 하지 않았어요. 무언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일정은 토론토 대학 방문이었어요. 캠퍼스는 아름다운 녹지로 둘러싸여 있었고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활기차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국제학생 담당관의 안내로 캠퍼스 투어를 시작했어요. 담당관은 캐나다의 유학생 정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한국 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국과 캐나다 간의 교육협력 협정에 따라 한국 학생들은 간소화된 비자 절차와 특별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스템 분야에서 우수한 한국 학생들의 캐나다 취업 경로도 확대되고 있죠. 중국 학생들 사이에서 옹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워므이의 표정은 더욱 복잡해 보였어요. 그는 손을 들어 질문을 하려다가 마음을 바꾸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캠퍼스 내 국제학생 라운지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몇몇 현지 학생들이 민준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한국의 기술과 스타트업 문화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고 민준은 차분하게 그들의 질문에 응답했습니다. 한국의 AI 스타트업 생태계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정부 지원도 잘 되어 있다면서요? 네, 한국은 디지털 전환에 국가적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AI와 반도체 분야죠. 인준은 자신이 개발 중인 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언어 학습자를 위한 AI 기반 솔루션이었습니다. 현지 학생들은 매우 흥미로워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워므이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 혼란, 아니면 부러움. 정확히 말하기 어려웠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제가 알고 있던 세계의 질서가 조금씩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공항에서의 입국 절차, 영사관 앞 광경, 대학에서의 특별 프로그램까지 모두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글로벌 청소년 리더십 포럼이 열리고 있었어요. 이 포럼에는 전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국제관계, 기후변화, 기술 혁신 등의 주제로 토론하는 행사였습니다. 오타와 국제공항에 도착해서도 역시 토론토에서와 마찬가지로 입국 과정에서 한국 여권과 다른 여권의 차이를 목격했습니다. 민준과 제가 빠르게 통과하는 동안 중국 학생들은 일반 심사대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의 표정에 더 이상 놀라움이 없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다는 듯한 모습이었죠. 포럼장에 들어서자 다양한 국가의 청소년 대표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대 위 스크린에는 AI 시대의 국제협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국 측 청소년 대표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디지털 혁신과 국제협력에 대해 유창한 영어로 설명했어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기술 외교를 통해 다른 나라들과 활발히 협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캐나다와의 협력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두 나라가 어떻게 상호 이익을 얻고 있는지 명확하게 제시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고 의외로 워므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간결하게 질문을 던졌어요.
왜 한국이 중국보다 더 많은 비자 면제 혜택을 받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회의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대표는 침착하게 답변했어요. 비자 면제는 국가의 크기보다는 상호 신뢰와 협력 관계에 기반합니다. 한국은 투명한 외교 정책과 국제 규범 준수, 그리고 문화적 소프트 파워를 통해 많은 나라들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캐나다 대표도 이에 덧붙여 설명했어요. 한국 여권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입니다. 이는 한국이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이 있는 역할 때문이죠. 그는 한리 여권 지수를 언급하며 한국 여권이 약 190개 국가 중 상위 3위권 내에 꾸준히 랭크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왬웨이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포럼이 끝난 후 우리는 오타와 강가로 이동했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산책하던 중 왬웨이가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 사이에 무언가 대화가 오갔고 처음으로 두 사람이 평화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 왬웨이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민준을 무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관심을 갖고 한국에 대해 질문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한국이 반도체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던데 정말인가요? 왬웨이가 물었습니다. 인준은 여전히 겸손하고 친절하게 응대했어요. 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예요.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강한 것은 아니에요. 나라마다 강점이 있죠. 중국도 반도체 자금률을 높이려고 노력 중이에요. 하지만 쉽지 않네요. 왬웨이의 말에는 더 이상 거만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캐나다 이민국을 방문했어요. 이민국 관계자는 캐나다의 이민 정책과 각국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양국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특별한 이민 혜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 국민들은 관광, 학업,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캐나다를 방문할 때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오랜 신뢰와 낮은 불법 체류율 때문이죠. 이민국 부비에는 각국의 여권 순위를 보여주는 차트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상위권에, 중국은 중하위권에 위치해 있었어요. 왬웨이는 오랫동안 그 차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깨달음과 수용의 기색이 느껴졌어요. 오타와에서의 일정을 마친 우리 일행은 다음 목적지인 밴쿠버로 향했습니다. 서부 해안의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진 밴쿠버는 캐나다에서 가장 다문화적인 도시 중 하나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마치 동화 속 세상 같았습니다. 태평양이 푸른 바다와 웅장한 로키 산맥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밴쿠버 국제공항에 도착한 우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입국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광경이었어요. 한국과 독일 여권 소지자인 민준과 저는 자동 입국 게이트를 통과했고 중국 학생들은 일반 심사대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왬웨이를 포함한 중국 학생들의 표정에는 더 이상 불만이나 의아함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러한 차이를 받아들이는 듯했습니다. 밴쿠버에서의 첫 일점은 유명한 댄포 국립공원 관광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장시간 이동한 후 우리는 크루즈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보트를 타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감상하는 것이 주요 일정이었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기사 녹화로 일부 일정에 변동이 생겼어요. 크루즈 담당자가 우리 일행에게 안내문을 배부했습니다. 안내문에는 각국 여행객들의 여행보험 적용 범위와 기산 시 대피 절차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흥미롭게도 한국인 여행객들은 캐나다 현지 보험사와의 상호 협약으로 인해 추가 보험 없이도 포괄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왬웨이는 그 안내문을 유심히 읽었어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불신이나 의아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지하게 정보를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는 민준 옆에 앉아 함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이전의 긴장감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어요.
크루즈 여행 중 우리는 현지 가이드로부터 캐나다의 국제관계와 관광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가이드는 특히 한국과의 관광 협력이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했다고 언급했어요. 한국인 관광객은 높은 소비력과 매너로 현지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으며 이로 인해 캐나다 정부가 한국인 여행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밴프의 장엄한 자연 속에서 학생들은 각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특히 웜웨이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깨달음과 수용의 기색이 완연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겸손하게 주변 환경을 관찰하는 모습이었죠. 저녁, 밴쿠버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우리는 현지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식사 중 옆 테이블에 앉은 현지인 가족이 민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그들은 민준이 한국인임을 알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 딸이 서울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한국을 정말 사랑한답니다. 그들은 한국의 발전상과 문화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어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와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민준을 경쟁자나 열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 듯했어요. 오히려 존경과 호기심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웜웨이는 민준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며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어요. 밴쿠버에서의 일정을 마친 우리는 마지막 도시인 몬트리올로 향했습니다. 몬트리올은 프랑스어와 영어가 공존하는 독특한 문화적 매력을 가진 도시였죠. 공항에서의 입국 절차는 이제 모두에게 익숙한 과정이 되었습니다. 몬트리올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라운지에 모인 학생들은 이번 여행에서의 경험과 느낀 점을 나누었어요. 웜웨이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자신의 생각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국가의 크기나 역사적 관계보다 한지의 국제 신뢰와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세계 무대에서 놀라운 존중을 받고 있더군요. 민준은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나라가 자신만의 여점이 있어? 중국도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고 한국도 그래? 중요한 건 상호 존중이라고 생각해. 캐나다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공항으로 향하기 전 몬트리올 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를 방문했어요. 이곳은 세계 각국의 기술과 혁신에 관한 전시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센터 내부에는 글로벌 혁신 지도라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있었어요. 이 지도는 각 국가의 혁신 지수와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인구 대비 특허 출원수, R&D 투자, 디지털 인프라 등에서 최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었어요. 웜웨이는 이 전시를 진지하게 관람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사색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잠시 후 그는 민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처음에 널 무시했던 것에 대해.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더라. 한국에 대해 많이 배웠어. 민준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 모두가 배우는 과정이니까.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천바퀴 구름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을 통해 배운 것들을 정리했어요. 국가의 힘은 단순히 영토의 크기나 인구, 경제 규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소프트 파워,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이를 통해 구축된 여권의 위상이 진정한 국가의 힘을 보여주는 직후였죠. 우리 학교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글로벌 스타트업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언어학습 AI 앱으로 참가했고, 놀랍게도 웜웨이가 그의 팀에 합류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여 인상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고 최종 5승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이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한 장의 여권이 보여준 국가의 위선은 그 나라의 과거가 아닌 현재의 노력과 성취를 반영하는 것이었어요. 작은 나라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얻은 신뢰와 존중은 모든 국가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권 한 장이 보여준 국가 위선의 현실 스토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나라의 여권을 가장 갖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 버튼을 클릭하셔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만나보세요.